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그냥 제가 할 일이 그냥 4.15 총선 자료 최소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라도 빨리 끝내서 이런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귀로는 계속 뭐 이렇게 뉴스를 듣고 하다 보니까 참 언론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경도돼서 뭐 대통령이 무모한 짓을 했다는 둥 뭐. 이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선관위에 들어갔다는 거는 뭐 이제 주지의 사실로 해서 이 목적이 뭐 국회를 장악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선관위에서 그걸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실은 저쪽에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걸 어떻게든 흠집내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의혹에 경도돼서 그렇게 했다는 둥, 뭐, 심지어는 그 서버를 갖고 나온 것을 가장해서 거기에서 나온 무슨 증거를 조작해서 선거에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을 해서 뭔가, 국회를 해산하고 하려고 한다는 둥,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무슨 종편이나 지상파에서 나올 만한 얘기인가 싶은 얘기까지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참 많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불안을 좀 그나마 좀 가라앉힌다고 할까요? 그런 얘기도 좀 할 겸해서 영상을 다시 올려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희망 고문 그거를 저는 이미 떠났습니다. 저는 저한테는 현실이에요. 제가 처음 뭐 제가 혼자 분석하고 있을 때가 그렇지만 박지원 변호사님을 통해서 제 존재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제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실은 처음에 가장 불안했던 거는 오히려 뭐 저쪽 반대편 진영으로 공격을 받는 거는 제가 뭐 정당하게 에? 에? 뭔가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그 위해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떳떳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제일 불안했던 게 김규현 원장이 작년에 보안 점검을 하고 난 이후로 경질된 거. 그게 저는 계속 찝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가 계속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러면 통치권자가 갖고 있는 생각에 반해서 뭐를 하다가 내가 그 권력으로부터 뭔가 위해를 받는다든지 하면 이건 뭐 꼼짝달싹 없이 그냥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불안한 생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적어도 선관위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선관위에 진입했다는 사실에서 저는 자막 뉴스가 있었다는 얘기에 제가 몰두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제 그 안에 담긴 함의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늘 그게 불안했었던 건데 뭐 선관위에서 뭘 했던 국회하고 선관위만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에서 저는 불안이 다 해소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생각이 있었고 어떻게든 뭔가 하다 오죽하면 이제 계엄령이라는 것까지 했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희망이 아니고 저는 그냥 편안한 상태로 된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뉴스에서 나온 뭐 내일 탄핵된다 어쩐다 얘기를 접하면서도 보면 와 이건 내가 봐도 저거 이렇게 불안하고 한데 저 뉴스를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불안할까.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건 그나마 우리 쪽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냥 부정선거가 있거나 없거나 관심 없고 또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빠져들게 되는 얘기들만 하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 하는 거는 뭐 저 오늘 보니까 이준석이 그 얘기한 거에서도 후보 시절부터 자기가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게 그 검찰에 있을 때 예? 선관위를 다 털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이분은 정말 그 이 부정선거에 관한 한은 우리보다 더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 뉴스에 나오고 뭐 언론에서 저렇게 떠드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뭐냐면 적어도 대통령이 자기 목숨까지 걸은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해서 탄핵되고 예? 진짜 뭐 내란죄로 달려가고 이런 상관 뭐 그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는 상황을 생각하면 여생이 이제 고로워지는 거예요. 거의 죽음인 거죠. 그거까지를 각오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 최후의 수단인 비상계엄까지 선언했다고 하면 저는 치밀한 준비가 있었고 그 치밀한 예정 뭐 계획 중에는 탄핵을 당하는 상황까지도 분명히 플랜 B든 C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저보다도 훨씬 먼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훨씬 뭐 저 오늘 그라운드 C 보니까 이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도 제가 오늘 보면서 새로 깨달았는데요. 그런 역사적이거나 뭐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 역사적이거나 세계사적으로 봐도 우리의 역할이 우리가 부정선거를 밝히는 게 이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얼마나 고민이 컸을까 생각을 하면은요. 그런 아주 예? 집중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일을 벌일 때는 분명히 플랜 B를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되더라도 뭐가 막 밀려서 대통령이 정말 뭐 예? 완전히 밀려나는 상황 이런 것까지는 좀 그냥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같은 정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 그게 불안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금까지 3일 계엄이 12월 3일 전까지의 상황은 대통령이 좌파 앞제비니 뭐 업둥이니 뭐 별소리를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우리 편이었다. 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안심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게 이게 지금 사무총장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우리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 뭐 우파 대통령이 됐고 우파 대통령 대학 동기가 지금 저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있다면서 그러면서 저 좌파가 이기도록 조작됐다는 게 말이 다 되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런 얘기 아마 최소 한두 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대통령도 이 자기 대학 동기 동창을 선관위원장으로 뭐 이게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자기 동기가 선관위에 가면 뭔가 생각대로 좀 바꿀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임명을 했을 텐데 박지원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측근으로부터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대통령 반응이 선관위가 말을 듣지를 않아? 그 얘기는 제가 박지원 변호사로부터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방송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과연 그런가? 대통령 동기 동창이 가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 다
선관위가 타겟이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우선 이 지금 김용빈 현재 사무총장이 대통령 동기동창인 건 맞습니다. 어디 갔지? 79학번이라고 나왔었는데 83년에 졸업했고요.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다. 근데 요것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반대쪽에서 듣는 얘기, 너는 뭐 대학 대통령 동기동창을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앉혀놨는데, 당연히 지들이 유리하게 조작하겠지 왜 좌파 쪽에 유리하게 조작했겠냐, 그 얘기를 들을만도 하죠. 근데 보면은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 위원장의 그 사람하고는 또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스탠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동기동창으로서 뭔가 이 선관위를 개혁하려는 쪽에 있는 사람인지, 지금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동기니까 이쪽에 더 뭔가 생각이 가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여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법연수원장 가기 전에 뭐 부장판사 뭐 법원장 하면서 7번의 공직선거를 관리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 선관이든 강원도였나요? 뭐 시군 강원도 선관위원장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2019년에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게 강원도 선관위원장까지 하고 나왔다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적어도 사전선거가 2012년부터 있었죠. 아니지, 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안 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있었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 사전선거가 있은 이후로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계속되어 왔다는 거는 다 주지의 사실이고, 예? 개표기는 2004년부터 도입이 됐나요? 그럼 개표기 조작이나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 조작은 최소한 2014년 이후로, 2012년 이후로 그 두 가지 개표기 조작이나 선거에서 부풀리기가 세팅이 돼서 쭉 조작이 되어 온 상황이라고 하면, 이 지금의 선관위 사무총장도 2019년에 강원도 선관위원장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도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이분이 그 부정선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뭘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고요. 자, 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자유롭지 못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대통령이 선관위가 말을 안 들어 하는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장기적으로 긴 숨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물리적으로야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게 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관성이라고 하면은요, 이 지금 선거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2012년부터 사전선거가 실시되면서 누적되어 온 이게 물리적으로 따지면 계속 이제 움직이는 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부정선거라는 것 자체가. 근데 뭐 이 사무총장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걸 바꿀 수도 없으려니와, 지금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다고 하면,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얘기했던 것도 뭐 작년에 바뀌었으니까요.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22대 국회에서 뭐 철저히 준비해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했대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 한 사람의 의지를 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 계속 해오던 그 부정선거의 결과나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로 잡는다고 하면,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뭐 충돌하거나 해서 어디 급정거를 하거나 하는 상황이랑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박살나는 거예요. 다 자빠지고.
그러니까 이 관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이 혹시 이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해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지금 4.10 총선, 이번에 치러졌던 4.10 총선이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이전 선거는 다 부정선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치만 하나 해봐도 개표기 조작 그 증거가 정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관리관 날인을 직접 하도록 한 그 조치만 해도 보면 사전선거에서 당일선거 그 격차가 이전보다 확 줄었다는 게 나타났을 거고요. 예? 뭐 개표기 조작? 개표기를 안 썼으면 아예 개표기 조작이라는 사실을 뭐 증명도 못하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소한 관리관 날인이라는 것만 관철을 시켜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렀었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4.10 총선하고 4.15 총선 데이터만 딱 비교하면 최소한 4.15, 4년 전에 있었던 선거는 부정이었다는 게 그 자체로 그냥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는 순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자기 19년에 자기가 강원도 선관위원장 당시에 치러졌던 선거에서부터도 이 사람 스스로도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거죠. 예? 거기다가 지금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상식으로 알게 됐을 겁니다. 대법원 판사, 지금 노태학 판사도 위원장도 대법원 판사잖아요. 예? 그리고 시도 선관위 같으면 그 해당 법원장, 또 시군구 선관위 같은 경우는 부장판사, 뭐 이런 식으로 다 판사들이 그 각급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이번에 계엄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했던 이유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저도 말씀드렸던 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드러내는데 사용될 압수수색 영장을 절대 발부하지 않을 거다. 실제로 발부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딱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하면, 더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거는 이제 우리 서민이나 이 하층민들이 봤을 때의 그 표면적인 이유인 거고, 이거를 대통령 입장에서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그 대법원 판사든 뭐 각급 법원장이든 어떤 판사든 자기가 선관위원장을 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각급 선관위에서, 네? 그리고 자기 동기나 자기 친구들이 다 법원장을 하고 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더 전지적 시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봤다고 하면, 선관위는 당연히 문제지만, 정말 대통령이 선관위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거에는, 선관위가 말을 안 듣는 거가 뿐만이 아니고 쟤들이 말을 안 듣게 된 배경에는 그 카르텔의 상위에 법원이 있다, 사법부가 있다고 판단을 했으면, 지금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면서 국가 수반이잖아요. 그러면 국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그 권한이라는 게 결국 계엄이거든요. 계엄이란 게 상권 분립을 일단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해버리면 입법권 금지가 되는 거고요. 모든 사법 재판은 군사재판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군사법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3권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계엄권이라고 하면, 지금 이 선관위에 무슨 이 실무적으로 규칙이니 공정선거법이니 이걸 가지고 뭘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뒷배로 갖고 있는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대통령은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지금 제일 찜찜한 사람들이 선관위도 선관위지만 그 혜택을 본 저 민주당 예? 좌파 의원들도 그럴 테고 선관위도 그럴 테고 지금 뭐 별 하는 일 없다가 지금 박터지게 생긴 사람들은 저 법원 저 위원장으로 있던 판사들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판사들도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기가 최소한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거나 예?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나 했거나 또 그쪽에 편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부류가 있을 거고 판사들 중에도 대부분은 이 위원장이랑은 상관없이 정말 자기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의 부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쪽 뭔가 위원장이나 선관위 쪽 편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얘기는 일단 빼고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판사들 입장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 예? 예를 들어서 그 형사합의부 판사인데 바로 옆방에 있는 예? 가장법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영장 발부하기가 쉽지 않겠죠. 옆방에 있는 사람이 지금 위원장인데 이거 발부해주면 그거 까발려지면 저 사람이 뭔가 하여간 데미지를 입을 게 빤한 상황에서 발부해주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양심적인 판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옆방의 의리를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모이면 나라가 이 모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옆방에 그 정리로 해서 영장을 발부해 줄 수 없었던 그런 입장에 있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 계엄권을 동원을 해서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한 거를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판사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면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타깃으로 삼은 기관은 사법부일 거다. 저 입법부 국회의원들은요. 이것만 바로 잡혀지면 재선거가 됐건 선거 무효가 됐건 그건 그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설사 그게 실행이 안 되더라도 예? 국민 여론이 이미 부정선거라는 게 다 만연해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뭔 택도 없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가짜 국회의원 새끼들 저런 놈들을 뽑아놓으니까 예? 문제지 이런 얘기가 항상 이 꼬리표처럼 달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이번에 계엄권을 행사한 그 사건 자체가 최소한 지금의 1차적으로는 압수수색 자체의 그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행위였고 그 다음에 그 선관위 내에서 뭔가 이 규칙이나 자기네가 유권 해석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 날인할 수 있다.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내지는 기계장치의 힘을 전자장치인가 기계장치인가 하여간 그 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최소한 앞으로의 선거에서는 그건 하지 말자는 쪽에 여론을 만드는 정도라 그러면 이번에 계엄령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충분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뭐 거기에서도 일단 희망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사법부가 이 선관위의 뒷배가 돼서
이런 아주 엉망인 상황이 됐다는 거를 국민들도 인지를 하게 되고, 이게 뭔가 또 여론이 모아진다고 하면 지금 김민전 의원이 발의했다던 거, 뭐 발의를 했는지 아니면 저번에 공청회하고 하는 걸 보면 그 판사들이 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제도를 없애자, 겸직하지 못하게 하자. 예? 뭐 그것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뭔가 확실한 뭐가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길게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윤 대통령은 그 개헌권을 발동해 가면서까지 이 선거 부정의 문제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갖고 있던 그 신념 자체는 뭐 대대로 칭송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우리의 저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 그냥 한 4월 전으로 돌아가서 보자고요. 대통령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막 답답해하던 거기서 떠나서 일단 홀가분해진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희망이 커졌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사흘 전에 저만 해도 긴 숨으로 보자. 그래서 지금 4.15 총선 자료를 입력했던 것도 이게 4.10 총선 하나만 가지고는 약하고 지난 대선까지는 입력했지만, 예? 그럼 앞으로의 선거에서 뭔가 문제를 더 확실하게 힘을 갖고 비교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면 이 거슬러 이 앞의 선거도 그걸 뭐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자료가 다 누적되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완성. 뭔가 정말 하나하나 예? 공정하게 선거 제도가 정착이 되고 공정하게 그 선거가 이루어졌을 때의 결과랑 지금의 결과랑을 비교해 보면 야, 그때 엉망이었네. 예?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걸 위해서 지금 자료를 입력하고 있고 그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흘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입장에서 있다고 보면 대통령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일단 준 겁니다. 그냥 우리의 일을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계획 안에 있던 뭐 탄핵을 당하든 안 당하든. 예? 저는 오히려 계속 전원들이 찍어도 계속 탄핵안 낼 거 아니에요? 거기 후달리는 그냥 깔끔하게 한 3개월 휴가 간다 생각하고 그냥 탄핵 당했다가 복귀하면 그때는 죽음이지 다. 예? 적어도 대통령이 이 정도의 의지를 갖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 이 자기 걸 다 던질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쉬고 있는데 그 밑에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눈치 보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 쭉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면 뭐 헌재에서 기각을 할 수 없는 뭐 지금 성원이라면서요. 뭐 그래서 그 결과가 어쨌든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니까 저 뭐 강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저는 그냥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 지금 계엄 선포를 해서 그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 그냥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편하게 더 집중적으로 공부도 해가면서 이 주변에 더 알려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뭐 여전히 두서없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총장 얘기도 그렇고 이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이쪽 반반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 뭐 관성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좀 더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말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해가던 일을 계속해 가자. 뭐 당장 내일은 그 집회에는 나갈 수 있는 분들은 다 나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 앞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